5천만의 정보 문맹 퇴치운동, 이찬구의 경제과외, 자본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자입니다. 건강 이상설이 나오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빠르면 오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NHK가 26일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과 재팬 파라독스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투자 기회를 엿보는 시간으로 경제 과외를 진행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일본의 수출 확대 정책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 등 무역 상대국과 격한 무역 마찰을 일으킵니다. 결국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에 서명했고 이후 일본은 급격한 엔고 현상으로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은 난관에 부딪히고 금리를 인하여 내수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합니다. 1987년 일본은 미국의 주가가 대폭락하는 블랙 먼데이 영향을 피하려는 금리 인하도 추가로 시행되어 일본 국내에서의 자금 공급이 대폭 확대되고 폭주하는 돈이 토지나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집가 상승을 배경으로 금융기관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러시를 이루게 됩니다. 조달된 자금은 설비 투자나 새로운 부동산 투자에 범람하기 시작했으며 주가의 상승은 개인의 소비를 활성화시켜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과도한 투자는 거대한 자산 버블로 이어졌으며 결국 1990년 초에는 버블이 붕괴하기 시작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땅값과 주가가 완전히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자산시장 버블 붕괴에 의한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과 장기 침체는 20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되자 일본인들은 일본만의 독특한 자산관리 생존 방식을 찾아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현금 선호입니다.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저금리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자 여기저기 일본 금융기관들의 파산이 이어졌고 살아남은 소수의 금융기관들도 장기간 제로금리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보수적인 투자 성향의 일본인들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지 않고 금고를 사서 집에 현금을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노인들은 금고를 사는 돈마저도 아끼느라 일본식 방바닥 장판인 다다미 밑에 현금을 깔아두고 사용했는데 지금도 노부부가 사망한 집에 다다미 밑에서는 현금 다발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일본 국채 선호입니다. 일본의 국채는 이자를 주지 않는 제로금리 채권입니다. 일본 자산시장의 버블 붕괴와 장기간에 걸친 경기 침체로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은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국채는 이자를 주지는 않지만 원금을 안전하게 보존해 주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본다면 부동산과 주식 대비 국채 투자는 서너 배의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안전한 고수익 상품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의 국채 시장에서 일본 내국인의 국채 보유 비중이 97, 8% 수준을 유지하는 개방된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해외 투자 선호입니다. 국내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장기간 하락, 금융기관에 잇따르는 도산, 이자를 주지 않는 국채,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들은 자산 관리의 눈을 해외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의 기업과 개인들의 해외 자산 쏠림 투자는 외환시장에서 재팬 파라독스라는 특이한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국가의 외환시세는 그 나라의 경제 펀드멘탈을 반영하여 경제가 침체되면 환율 약세, 경제가 호황이면 환율 강세로 외환시장을 자율 조정시켜서 그 나라 경제의 지나친 침체와 지나친 호황을 방지시켜 줍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외환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호황이면 일본의 기업과 개인들은 보유하고 있는 엔화를 매도하여 달러로 환전하고 미국, 유럽 등 채권, 주식, 부동산 투자에 나섭니다. 세계 경제가 호황이므로 이런 투자는 대개 성공을 거두므로 더욱 많은 엔화 매도, 달러 매수가 이어져서 일본의 엔화는 세계 경제 호황의 약세를 지속하게 됩니다. 일본의 해외 투자자는 일본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자보다 높은 이자 수익, 투자 자산에서 얻는 자본 차익, 외환에서 발생하는 환 차익에 1타 3비의 투자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이는 일본 외환시장에서 엔화를 더욱 약세로 만들게 되고 수출 주도형 일본의 대기업들은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호조로 더욱 많은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게 되어서 일본 경제의 추가 호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세계 경제 호황, 해외 투자 증가로 엔화 약세, 엔화 약세로 일본 기업 추가 수익 증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의 추가 해외 투자, 추가로 엔화 약세, 이런 현상을 재팬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한 나라의 외환이 강세를 보여야 하는데 약세를 보이는 일본만의 역설입니다. 반대 상황이 되면 일본 경제는 외환시장 자정작용이 작용하지 않아서 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세계 경제가 호황에서 불황으로 바뀌게 되면 미국 등 일본의 해외 투자국들은 금리를 내리게 되고 이는 일본인들의 이자 수익 감소,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자본 손실, 외환 시세 하락에 따른 환차 손해 3중고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투자 자금을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하는데 세계 경제가 불황으로 전환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급격한 청산과 일본 회귀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됩니다.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은 달러 매도와 엔화 매수를 야기해서 엔화의 강세를 유발합니다. 세계 경제 불황은 일본 수출 주도 대기업들의 수익을 감소시켜서 일본 경제를 다른 글로벌 국가와 함께 불황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외환시장의 엔화 강세는 일본 해외 투자가들에게 엔캐리 청산을 더욱 부추기고 이는 어려워진 수출 기업의 실적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추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즉 일본 경제는 나빠지고 있는데 엔화는 강세가 거세지는 이상한 파라독스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장기간의 저성장 저금리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일본인들은 현금 선호, 국채 선호, 해외 투자 확대에 세 가지 자산 관리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막 저성장 저금리 초입에 들어선 우리나라 투자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28일 금요일에 기자회견으로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과 총리 사퇴 여부를 밝힌다고 합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에 취임하면서 엔화를 약세로 유도하여 일본 경제를 부활시키겠다는 아베노믹스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성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그가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1년여 남은 총리 자리에서 중도 사퇴하거나 중도 사퇴 없이 남은 임기를 채우는 무리수를 둔다고 하더라도 그가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엔화 약세에 의한 아베노믹스의 후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즉 아베노믹스에 의한 인위적 엔화 약세의 힘이 약해지면서 점진적 엔화 강세를 전망합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엔화 강세 수혜주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를 권고드립니다. 특히 가치주이면서 성장주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현대차그룹 주식의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최선호 종목으로 현대모비스를 추천드립니다. 동사는 2021년을 기점으로 친환경 자율주행 솔루션 부품사로서의 전환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동사의 사업 영역은 단순 모듈 부분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내연기관차 핵심 부품 사업 확장은 기존 업체와의 경쟁으로 인해 성과가 부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전동화, 자율주행 등 미래차
영역에 투자를 집중해 왔으며 2021년 eGMP 기반 전기차 출시로 전동화 자율주행 업체로서의 변화가 전망됩니다. 동사의 전동화 부분 매출은 2020년 3.6조 원에서 2021년 5.2조 원으로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기차 관련 매출액은 1.6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74%, 수소차 관련 매출은 2,690억 원에서 4,040억 원으로 5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사는 eGMP 기반 전기차의 핵심 부품 공급사로 현대기어차의 친환경차 성장 곡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용 플랫폼 출시로 부품 공용화율이 높아짐에 따라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수익성 확보도 가능할 전망이므로 전동화 부문의 2021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셔널, 벨로다인 등의 지분 출자를 통한 협력 관계 구축으로 자율주행 센서 및 솔루션 사업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자체 개발한 레이더, 카메라 센서를 양산차에 적용 중이며 라이다 및 시스템 솔루션 분야도 진출이 점차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실적 개선과 포트폴리오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위에서 말씀드린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과 중도 사퇴설 등으로 엔화 강세까지 가세한다면 현대모비스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 좋아요는 자료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